안녕하세요 여러분, 타샤예요. 안녕. 여러분,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승무원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10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,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동이라는 부분, 중동에서 살았었다는 것도 있고 또 외항사였기 때문에 승무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, 이제 기내에서 하는 일은 다 비슷하잖아요, 전반적으로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. 다섯 가지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첫 번째, 왜 승무원 일이 힘든 건지.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막노동이에요. 되게 힘을 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, 승무원이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, 뭐 다들 말하잖아요. 뭐 승객의 안전을 뭐 책임지고 기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, 맞는 말인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. 또 우리 승무원들 영상 보면은 맨날 어디 레이오버 가서 뭐 영국 브이로그 아니면 뭐 멕시코 브이로그 이런 거 막 올리는데, 저는 승무원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이런지를 다 알아서 마냥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물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. 정확하게 기내에서 하는 일은 처음에 들어가면 안전 장비들이 제대로 구비가 돼 있는지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, 승객들 안으로 모시고 뭐 제대로 자리에 앉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거의 시간과의 싸움이에요. 우리 비행기 타면 승객으로 기다리는 게 뭐예요? 거의 기내식이잖아요. 짧은 비행 아니고서는.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음식에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밀 개수 같은 거 세야 되고,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여기에 몇 개 있는지, 이 칸에 뭐 잘못 들어간 게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는 승무원들이 일하는 그 키친? 작은 부엌 같은 데를 보면 위쪽에 철 같은 상자로 돼가지고 안에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. 뭐 무슨 약 아니면 뭐 어떤 거 다 들어있는데, 위에 있는 거를 힐 신고 있는 상태에서 다 그 무거운 걸 꺼내서 안에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, 또 그 밑으로 옮겨놔야 돼요. 바로바로 쓸 것들은. 그게 되게 허리가 아파요.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었거든요.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밀 서비스를 하고 나면 승객들이 가끔 필요한 게 있을 때 이 버튼 누르잖아요. 콜을 하잖아요. 무조건 다 가야 돼요. 가서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버튼을 뭐 승객이 끄거나, 아니면 비행기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끄는 거였어요. 그게 떠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승객 쪽에서 만약에 그 콜을 눌렀으면 우리 쪽에도 그게 불이 들어와요. 그게 계속 들어와 있으면 이제 사무장한테 혼나는 거죠. 왜 바로바로 가지 않았냐.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뭐 물을 달라, 뭐 휴지를 달라, 뭐 누가 토했다. 되게 물어보는 게 개인적으로 많아요. 그리고 또 한 명 누르기 시작하면 물타기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. 자기 담당 구역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허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계속 뭐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무거운 게 많아서. 두 번째, 기내에서 절대 졸 수가 없어요. 이거는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일을 하면 잘 조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승무원 일 자체가 거의 서서 하는 거다 보니까 졸 일은 없어요. 근데 저희가 또 안전을 책임지는 게 또 제일 큰 부분이다 보니까 졸았다간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제가 초반에 모의 비행 같은 걸 할 때 그때 한번 너무 멀미가 심한 거예요. 왜냐면 원래 제가 앉아야 될 자리에 저한테 그 시험을 보던 그 분이 거기에 앉으시고, 제가 반대쪽으로 앉는 그 의자에 앉게 됐는데 너무 멀미가 심한 거예요. 거기에 앉았더니.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가 아파서 존 것도 아니에요. 잠깐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어깨를 팍 치더라고요. 그때가 착륙할 땐가 내려갈 땐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.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. 그러고 나서 계속 앉아있는데 이러고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비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. 우리 사무장한테, 그날 그 비행기 사무장한테 쟤 졸았다고, 이거 떨어뜨려야 된다고, 이런 식으로.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실전 이제 비행을 진짜 직접 하시더라도
앉아있는 부분이 이제 맨 끝에나 앞에 가게 되면은 승객을 마주보고 앉지 않는데 중간 부분에 앉게 되면 그날마다 이제 회의에서 자기가 어떤 구역을 담당하게 되는지 결정이 돼요.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되면 승객을 마주보고 앉는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비행하는 동안도 되게 약간 어색하고 눈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졸게 되면 승객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절대 졸아서는 안 돼요. 근데 그 부분이 승무원하게 되면 새벽 비행도 있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잠가의 싸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건 조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? 3번은 스탠바이. 이거는 제가 초반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희 항공사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워낙 스탠바이가 많았어요. 다른 항공사는 이제 뭐 덜 있는 항공사들도 있겠지만 저희 항공사에 갑자기 승무원들을 여기저기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없어서 계속 스탠바이를 넣은 거예요. 스탠바이가 말 그대로 대기예요. 두 가지가 있는데 홈 스탠바이하고 에어포트 스탠바이예요. 그래서 에어포트 스탠바이가 먼저 불려가고 홈 스탠바이는 그 뒤에 불려가는 건데 만약에 기내에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. 어떤 한 승무원이 아프다. 이러면 대기하고 있던 승무원이 불려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에어포트에서 그 공항 스탠바이를 하게 되는 분들이 더 빨리 불려가게 되는 거죠. 더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.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. 왜냐면 홈 스탠바이는 뭐 6시간 정도 되고 공항 스탠바이는 4시간 정도라 더 짧으니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홈 스탠바이는 안 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에어포트는 준비 다 하고 유니폼 다 입고 다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거야.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.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4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. 또 언제 불릴지 모르니까 계속 공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다음 매번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 스탠바이가 그 스케줄에 나오면 진짜 사람 막 서로 얘기 없어. 나 오늘 야 이번 달 스탠바이 몇 개 있다. 나 에어포트 스탠바이 몇 개다 이러면서 서로 막 진짜 불만 컴플레인 엄청 얘기하자 카톡으로. 근데 우리는 초반에 스탠바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승무원들이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남자 사무장들이 찝찝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저는 어떤 항공사, 물론 안 그런 항공사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어떤 항공사든 있긴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처음 실전하기 전에 모의 비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비행을 할 때 한 50대 정도 되는 이제 남자였는데 그런 거 설명을 할 때 뭐 여기엔 뭐 있지 이러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잖아요. 허리에 계속 손을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좀 이건 아닌가?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날 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? 막 생각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한국말이니까 상관없겠죠?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 레이오버를 그날 가는 날이었어요. 영국을 가가지고 자기 룸키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 방 여기라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하래요. 그러고 나서 밤에 오늘 10시, 11시쯤에 자기 다른 사무장하고 바에서 약속이 있는데 거기 나오라고 같이 술 마시자고 이러는 거예요. 저는 무슨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모임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같이 간 동료들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걸 얘기하긴 또 그래. 왜냐면은 술 마신다고 하면 그 다음날 비행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잔소리 할까봐 그냥 이게 알겠다고 되면 갈게요 이러고 말았지.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애들하고 나갔죠. 나가서 한 새벽 1시쯤에 들어왔는데 별거 한 것도 없어. 사실 술도 안 먹고 들어왔는데 그 사무장이 딱 로비에 있는 거예요. 나가려고. 아니면 그 사람 들어왔던 걸 수도 있고. 거기서 되게 애매한 눈인사를 주고받고 우선 전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비행을 하는데 좀 올 때보다 약간 느낌이 뭔가 다른 거 있죠. 약간 대화하는 게 다른 거예요. 조금만 제대로 대답 못해도 막 지랄하고 완전 괜히 제가 그 전날 약속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가서 그런 건가? 저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너무 웃기지 않아요, 진짜?
우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이래서 그런 거다 얘기할 수 없는 건데, 근데 그거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회의를 그러니까 한 번은 회의할 때 어디 나라 사람이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제 생각엔 중동 쪽 사무장이었는데 남자였어요. 한 40대 정도. 뭐 갑자기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또 하잖아요, 회의에서.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뭐 어제 저녁 뭐 먹었냐요? 그래서 제가 바나나 하나 이랬어요. 그랬더니 뭐 how big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혼자서 뭐지? 왜 바나나 사이즈 물어보지? 이랬는데 막 얘들 옆에 그 다른 외국인이 좀 웃는 거예요. 조금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바나나가 그 남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사이즈 물어본 거야. 나 진짜 너무 나중에 그걸 혼자 이제 딱 생각이 나고 나서부터는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근데 그게 한국이었으면 진짜 미투고 뭐고 난리 났죠.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일만 더 번거로워지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. 근데 그게 저를 막 모욕감을 주자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다 보니까 특히 더 어떻게 말하기가 좀 애매했죠. 그런 일은 진짜 매일매일 거의 있는 것 같아요. 외국 애들은 좀 성적인 거에 관해서 농담을 되게 많이 하니까. 근데 저도 좀 그런 건 신경 안 써요. 근데 그런 게 난 얘기면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. 5번째. 승무원을 생각하면 이제 되게 예쁘고 뭐 공항에 예쁜 유니폼 들고 막 이러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진짜 막상 그 밀서비스 이제 음식을 주는 거 음식 서비스 하는 거 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승무원들마다 담당 화장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뭐 R3라 그래요. 오른쪽에서 3번째 자리에 앉는 그 구역이 제가 담당을 하게 됐으면 그 옆에 있는 화장실 하나일 때도 있고 2개 할 때도 있는데 여튼 제가 거길 담당하게 돼요.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Every 15 minutes 15분마다 한 번씩. 만약에 화장실이 제가 막 일을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항상 까먹게 돼요. 그 화장실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. 그렇게 되면 승객한테 바로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죠. 사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. 그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걸 사무장이 듣게 돼요. 그러면 와가지고 화장실 체크를 하죠. 휴지가 있나 없나.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저분한 거 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. 어쩌고 저쩌고. 만약에 화장실에 막 변이 있다. 그런 게 있어도 저희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 아닌데 기내에서 이제 비행을 하는 중에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. 이제 보통 오래 한 애들은 화장실 못 쓰는 거라고 닫아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절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워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. 왜냐면 제가 좀 비위가 약하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비행에서는 되게 냄새가 나는 비행들이 있어요. 그 이제 뭐 국가마다 좀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. 그 나라 사람들의. 근데 또 특히 또 심한 몇 개의 국가가 있는데 밀 서비스를 할 때도 그 복도 그 이제 승객들 사이에서 걸어갈 때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. 그때는 되게 속이 안 좋아지죠. 왜냐면 또 비행기도 가끔 흔들리고 하는데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좀 힘들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화장실까지 지저분하면 진짜 그날 이제 돌아갈 때 정말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죠, 진짜. 또 만약에 비행기에서 누가 이제 승객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화장실을 못 가는 시간들이 있어요. 뭐 흔들리다거나 뭐 터뷸런스 난기류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이럴 때 위험할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안전벨트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좀 멀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토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다 닦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위 약한 분들은 참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뭐 저한테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었어요. 제가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안 했던 게 그렇게 힘들었던 부분도 저한테는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했고 저는 이제 그 외에 저번에 말씀드린 다른 이유들이 좀 컸던 거죠. 그게 5가지 이유였어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왜 도망을 갔어야만 했는지
또 벌금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